그 본격적인 저희가 시사 토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내내 그 6차 변론기일 때문에 윤석열의 거짓말이 화제가 됐어요. 의원, 요원 그리고 인원 이 세 가지로 아주 그냥 논란이 상당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인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인원이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면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것만 확인해도 6꼭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해명이 더 좀 가당찮다는 생각이 든 게 석동현 변호사가 또 인원이란 말을 대통령이 쓸 때는 그건 이제 지시대명사를 그러니까요. 대체하는 말로 인원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 네. 이건 이제 궤변 중에 궤변이고요. 재판관이 인원인지 아니면 의원인지 물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본청에 있는 이 군에게 하다를 내릴 때 네. 의원이라고 하면 이건 국회의원이라는 것 이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인원이란 건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묻는 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정말 군인지 아니면 뭐 보좌진인지 현직 의원들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네. 그 안에 본청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들밖에 없었다. 이 군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저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그리고 재판관 앞에 하는 것인가. 이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이건 나중에 나는 끝까지 맞고 정당했고 틀리지 않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이거는 헌재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밑자락을 까는 거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게 국민의힘과 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책에 비겁하다고 당연하지만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대통령씩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 앞에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못 봐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역사에 어떤 기록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자로서 보고 듣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귀를 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의원, 요원, 인원이라는 듣기 평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바이든 날리면으로 듣기 평가 맞아요. 한번 실시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영선이 공천 좀 해주라라고 했는데 김영선이 회줘라라고 해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계시잖아요. 네. 좀 회를 좀 많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영선이 그 회줘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오인인 오인인 걸로 이제 거다? 이런 식의 뭐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가다 하니까 이제 의원, 요원, 인원 별로 중요한 논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수적인 걸 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격파할 수 있을 것처럼 내지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직 파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떨어지는 주장이다. 수준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거고 최근에 시도 하나 쓰셨어요. 호수 위에 저도 말이 헛나오네요. 호주 미안합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네. 그러니까 시도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참 그 독방에 시간 많으신 건 알겠는데 네. 좀 적확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시간 많다고 아무 얘기나 와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내뱉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네. 도대체 의원, 요원, 인원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은 비상계엄이다, 통치행위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세요. 왜 정당한지. 예,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고 판단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저 같은 사람 뭐라고 주장합니까? 불법 계엄, 위헌 계엄 이건 한동훈 대표 주장도 동일해요. 그 대한민국 국민의 누구도 내란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불법 위헌 계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이나 내용적 요건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불법 계엄과 비상 계엄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오로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봉쇄하느냐 놔뒀느냐 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윤석열 0010이 군을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이든 요원이든 인원을 빼내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걸 불법 계엄이라고 그러고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보낸 건 맞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뭐 총을 안 쐈고 실제로 안 끌어냈다고 하더라도 군을 보내서 국회에다가 투입한 그 자체로도 군이 왜 갑니까 국회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불법 계엄과 위헌 계엄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는 이 군을 통해 가지고 뭐 질서 유지하기 위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게 계엄군을 보내기 전까지는 질서 정연했습니다. 10시 반에 계엄 선포했나요? 밤 10시 반에? 그 전까지 국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엄군을 보내면서부터 시민들이 몰려왔고 경찰이 외곽을 막았고 이러면서 의원들이 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어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보낸 계엄 선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박을 못하고 정말 아니 당당하다면서요. 근데 1도 설명을 못하고 의원 요원 인원 가지고 싸우거나 네. 아니면 시한수 읊으면서 달그림자 외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한심하다. 그 본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조차 지지 못하는 예.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맥도독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의원 요원 뭐 이런 거 가지고 물타기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물타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회피하고자 그리고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본인이 할 얘기도 없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피해갈 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질을 건드리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회피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한 사실은 이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명징한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왜 전화했냐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일관되게 얘기해요. 그때 뭐 잡아들여라 싹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여인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읊어주더라. 이거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 왜 전화를 했는지 그럼 본인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인의 주장이. 네.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 있는 증인들이고 본인의 주장 내용이 명료해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격려차 전화한 거야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엄이 발동되고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국무위원들을 막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니 많이 부서를 하니 많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해외 순방했었던 게 고마워가지고 내가 전화 좀 한번 해야 되겠네 네. 라고 하고 전화한 김에 잡아들여라. 그 말을 또 한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굴 잡아들여라. 국회의원 아니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일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첩돼서 맥락도 일단 안 맞고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재판관들이 생각했을까요? 네. 누가 지금 정말 사실관계를 오도하는지 그러니까 지연말단적인 거에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 홍장원의 메모가 사실은 본인이 썼다고 했는데 왜 본인 쓴 거를 보좌관이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은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증언이란 건 완전히 법률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쪽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거짓말했다. 바뀌었다. 네. 아니요. 본인이 쓴 게 있었다고 했고 증언대에서도 본인이 쓴 걸 보좌관이 본인의 보좌관이 베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명료하기 위해서 가피를 했다는 거고 이게 상호 모순되는 증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수 언론이, 보수 정치인이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략으로는 성공도 할 수 없고 이미 이 사건은 파면을 향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허술한 변론 전략 때문에 거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은 좀 반박을 네.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비논리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논리만 세워놓으면은 자동으로 격파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격파. 잘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헛소리이기 때문에. 헛소리이기 아니 술 때문에. 먹고 하는 소리 포드로 대응합니까? 네. 정신 똑바로 됐을 때 네. 한 방을 매기는 게 중요한데 한 방. 그게 뭐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서 유지의 필요를 위해 군대를 보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엄해제 요구권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당시에 12월 3일 밤 10시에 국회 안에 어떤 질서 유지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 필요가 없이 군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군을 동원해서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서 본인들의 계엄을 사실상 받아들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다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을 국회에 파견한 건 윤석열이다. 누구도 군을 국회에 파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계엄사령관 박완수조차도 이게 뭐야? 모르겠다 그러고 포고령도 이거 뭐야? 누가 썼어?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나도 명징한 현행범과 가까운 이미 CCTV를 우리가 다 봤다. 그렇죠. 요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의원들을 끄집어내부터 뭐 사지를 들고 이런 증언들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체포, 사살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증언들이 다른 물증에 의해서 보강이 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 1번이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들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그 공소장도 많이 읽어볼 필요도 없고 윤석열 공소장하고 김용현 공소장만 보면은 끝나요. 거기 뭐 디지털 증거부터 사람들 묶으려 하는 케이블 그 타이부터 해가지고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네. 그게 하나 가장 강력한 증거고 두 번째는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홍장원, 조지호 이런 사람들의 증언만 모아봐도 뭐 더 논쟁의 가치가 없는 이미 사실로 확정돼도 무방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진우와 여인영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 공소장과 지금 나와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네. 그럼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니까. 예. 근데 이분도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총으로 쏴 얘기가 나오고요. 같이 전화 들을 때 옆에 있던 부관 수행하는 그 군인은 머리에 사지를 들고 나오게 하는 것이 연상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예, 있어요. 뭐 가마를 타고 나오라는 건가? 네, 네 그러면 명이 한 사람은? 지금 네. 너무나도 많은 복수의 증언자들이 네. 체포 사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수첩도 나오고요. 예. 수첩도 노상원 수첩, 홍장원 수첩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진우와 여인영의 태도 지금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와서 발언을 안 해요. 네. 답을 못 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위증으로 처벌받으니까 못 해요. 근데 반대로 홍장원, 곽종근 이분의 증언들은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죠. 묻는 말에 다 대답합니다. 물론 일부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오염되거나 하면 조금씩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진정성을 더 추정시켜 주는 것이고 네. 이분들이요. 거침없이 답하고 있고 묻는 말에 일관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증언만으로도 이미 재판은 끝났다. 끝났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 읊고 무슨 뭐 인원이냐 의원이냐 듣기 평가하고 응. 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범죄자로 처벌받는데 예. 다 자백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합니다. 예. 그래도 증거가 보강되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